네, 이번 시간에 DS 프로그래밍 파이썬에서 numpy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umpy가 필요한 이유는 숫자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고성능 과학 계산용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와 벡터와 같은 어레이 연산의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numpy라고 주로 통칭합니다. numpy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 리스트에 비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반복문 없이 데이터 배열에 대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서정대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C, C++, 포트란 등의 언어와 통합 가능합니다. 이렇게 C 언어와 가깝다는 것은 더 하드웨어를 잘 다뤄서 효율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활용 방법은 import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import numpy as np, 이런 우리라고 했을 때 자음으로 볼 수 있겠죠. np 부분을 불러와서 ls 를 이용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우리는 숫자를 다루게 될 텐데요. 숫자, 데이터, 이것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좌측의 이름들은 그 채널명이고요. 유튜브 채널명이고, 여기는 구독자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채널별로 구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채널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영상으로 관찰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중에는 제이플라님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어느새 1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채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어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어레이의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데이터를 한번 관찰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설문을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38명께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평소 잠자는 총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아워 단위였으면 숫자만 선택하게 하였고 10시간 이상은 10으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X축을 보시면 5시간에 1명, 그리고 10시간에 2명, 그리고 가운데 7, 8시간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설문했다면 가우시안 형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숫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가장 많은 시간이 2시였다는 겁니다. 새벽 2시요. 12시 넘겨서 잠을 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밤의 시간을 참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어떤 뭔가 개선을 이루고 싶다면, 발전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생활 습관 부분에서 고쳐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누운 다음에 보통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이 10분 미만, 2번이 20분 미만, 3번이 30분 미만,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었고요. 그랬을 때 잠을 자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눕자마자 10분 이내에 잠드시는 분이 조금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외하고 여러분께서 가장 하루 중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1번은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 카톡, 페이북, 트위터 등이었고요. 2번은 유튜브, 3번은 독서, 4번은 웹툰, 5번은 게임, 6번은 영화, 7번은 드라마, 8번은 공부, 9번은 이야기 나누기, 10은 기타였습니다.
사실 이 앞쪽에 제가 SNS와 유튜브를 배치한 이유가 아마도 우리 세대가 이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에 의한 것이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SNS, 유튜브 등 소통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제가 방금 유튜브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유튜버 분들의 구독자 수 성장, 그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바로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 관찰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가 제 수업에 한번 데이터 과학을 적용해 본 건데 여러분들께 더 와닿는 예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이라는 수치가 많았는데, 그 설문 결과 어떤 게임을 주로 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저는 단답형으로 드렸기 때문에 일치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딱 글자를 붙여서 쓴 분이 5분 계셔서 이게 가장 높이 올라와 있고요. 네, 조금 다르게 스페이스바 한 번 더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롤을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것. 그 외에 뭐 다른 이런 게임들도 있었지만 앞서서 제 강의에 롤을 예로 들었던 것이 다행히도 적합했다는 것을 저는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이 구글에서 이렇게 플랫해 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게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직접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레이를 다루게 됩니다. 어레이를 만들어야겠죠. 이 배열 어레이를 만드는 그 패키지 함수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np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에 어레이라는 함수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바로 이렇게 크게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넣게 됩니다. 제가 파라미터, 인수, 매개 변수 이런 용어를 쓸 때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리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플랫이라고 하는 데이터형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해 보고 나면 이제 우리는 출력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타입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numpy는 np.array 함수를 활용해서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ndarray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C++와 같은 객체 함수들, 객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조금 객체란 말은 잠시 기억 속에 갖고만 계셔주시고요. numpy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배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자체의 그 함수와는 다른 점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이나믹 타이핑이 서포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데이터만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그 정립해놓은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C의 어레이를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가 가장 컴퓨터와 밀접한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활용할 때 빠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 파이썬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 형태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타입의 원소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링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메모리 용량을 크게 잡아먹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벡터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영어로는 Vectorized Operation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 그 안에 NDArray는 동일 타입의 원소만 지원합니다. 한번 지정하면 int면 int, float면 float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야 되고요. 연속 메모리 배치라서 연산의 효율이 높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하드웨어 접근성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최적화가 되고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요. 벡터화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따가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벡터와 연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를 다음과 같은 벡터로 만들어 놓고 y를 다음과 같은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를 해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 z에다가 대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x, y를 더하고 그런 과정식이 있게 되고, 그리고 z가 이렇게, g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파이썬으로 구현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MP 연산을 보여드리는데요. MP arrange라고 해서 1에서부터 10,000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y도 10,000에서부터 20,000까지, 1에서부터 20,000까지 이 arrange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연산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이런 레인지에 대하여 x, i와 y, i를 더해서 zi에 넣어주십시오라는 포문을 구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5.84ms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벡터로 이것을 선언해놨기 때문에, 이 MP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막바로 더할 수 있도록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산식이 훨씬 간소해지면서 다음으로 시간도 562 마이크로세컨드, 10배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레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numpy 사실은 np라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레이를 할 때 어떤 대상, 오브젝트가 있게 되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을 줄인 d타입,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d타입 d타입이 결정되게 될 텐데, 이때 만약에 none 입력하지 않으면 그것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데이터 타입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오브젝트부터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레이를 만드는지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우리가 배열 진짜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보통 입력으로 넣고요. 그것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그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어떤 파라미터 또 있지만 이것들은 가려놓고 앞에 거 2개만 한번 기억해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array라고 우리는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첫 번째 1, 2, 3, 4라는 리스트를 넣고 그 데이터형이 플롯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AR에 입력이 됐고요. 출력을 하면 1, 2, 3, 4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뒤에 점이 붙었죠. 바로 float data type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을 이 리스트 AR1이라고 하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ND 어레이의 그 형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타입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numpy.ndArray 이렇게 되어 있죠. numpy 패키지를 활용했고 거기서 nd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ndArray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클래스라고 하네요. 이 클래스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선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데이터 타입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AR1의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롯 64라고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봐봐요. 앞쪽엔 플롯이 있고 뒤에는 없죠.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none 상태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AR1은 int로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 1, 2, 3, 4 여기는 지금 소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int라고 데이터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시 데이터 타입, 이 AR1의 타입 자체는 당연히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AR1의 이 D타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int30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레이가 만들어진 방식이 numpy와 파이썬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메모리 차이점을 보시면 이 numpy 어레이 같은 경우에 이 왼쪽에 이런 세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 이런 거 접근을 할 때에 이쪽이 메모리 접근을 더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타입으로 했기 때문이죠. 메모리 그 할당을 일정 크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파이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있어서 이 데이터 메모리의 할당량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딱 확정해 놓을 수 없으니까 랜덤에 가깝게 이렇게 각각의 주소만 저장해 놓고 메모리를 찾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엔디어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 클래스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클래스 멤버 변수라고 하네요. 멤버 변수라고 하네요. 그것이 dtype, dimcount, dimensions, stride, data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dtype은 아까 배우셨죠? 데이터형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dimcount라는 게 있고 dimension이라는 것이 있구나, stride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지금 잠깐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지만 한 블록당 4바이트라고 봤을 때 이 세 개의 블록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메모리 블록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바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 end array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형은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무슨 함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하기 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어레이의 형태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수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클래스를 정의 내리는데 아래와 같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son,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인물을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롤이라던가 영화 캐릭터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하나의 캐릭터의 이름, 나이, 스킬 등등등의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복사해 가면서 거기에 그런 값들만 변해 가는 거죠. 밸류 값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1이라는 셀프를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셀프에다가 이름과 어떤 나이 등이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GD홍이라고 그리고 옆에다가 30이라고 적어 넣게 되면은 이것의 어떤 형이 펄슨한 형이 이 per1에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per1의 name, per1의 age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per2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name과 age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per1이라고 굳이 하나요? 이름 이렇게 GD홍이라고 바로 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명이 안 되었다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일일이 텍스트로 보면 안 되겠죠? 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 1, 2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가면서 폼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데이터 처리를 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바로 이 클래스의 어떤 특징이 이 numpy 클래스와 같다는 겁니다. numpy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어레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요. AR1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per1과 같이 클래스 객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호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호출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제 shape, size, and 이런 걸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우선 그렇게 각각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고만 지금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D 어레이 객체의 중요한 멤버 변수들을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각각 설명드려 보겠습니다.